안녕하세요. 영양가 있는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건강도 없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 2, 3편 영상이 많이 도움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의외의 식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갑오징어. 전체의 70% 이상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낙지. 낙지 역시 단백질이 많은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이다. 더불어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어 예로부터 산후조리나 기력 회복의 보양식재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세 번째는 브로콜리. 대표적인 항암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브로콜리는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의 제거에도 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견과류. 저는 이게 의외였거든요. 견과류 하면은 불포화 지방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견과류에는 적지 않은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에는 고등어와 연어와 새우도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의외의 식품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복. 고단백 저지방 식품의 대표 주자로 꼽힌다고 해요. 불로장생을 꿈꿨다는 중국의 진시황제도 즐겨 먹었고 체내의 독소를 분해해주고 간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도 돕는 전복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김은 단백질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지만 사실 김에는 소고기만큼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부에는 단백질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냉동 두부라고 나왔어요. 두부를 냉동시키게 되면 단백질의 함량이 무려 6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단백질이 많은 의외의 식품들도 꼭 고기만 드실 것이 아니라 이런 식품들도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백질의 양을 하루에 적정 필요량이 어느 정도 되나 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g까지 권장하는 경우도 있다. 운동을 좋아하거나 임산부 수유부들은 여기에 좀 더 섭취량을 늘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보통 60kg이신 분들은 6g 정도를 섭취하시면 되고요. 저도 그 정도 하루에 저희 단백질 스쿱으로 한 스쿱 정도는 저희 식이섬유와 함께 매일매일 타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단백질 보충제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 읽어드릴게요. 통곡물과 콩과 식물 채소를 통해서 필수 아미노산 역시 섭취할 수 있다. 이게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얘기가 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요,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 게 맞으세요. 그런데, 고정관념, 저도 그랬거든요. 고정관념으로 꼭 고기를 먹어야 되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이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동물성 단백질에는 포화지방. 문제가 있었는데 요새는 식물성 단백질에도 그 동물성 단백질 역할까지 하는 필수 아미노산, 우리 몸속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제가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의 경우에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 11가지의 불필수 아미노산까지 풍부하게 첨가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식물성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분리대두 단백질 혼합물, 밀단백질, 완두콩 단백질, 이산화규소, 대두, 밀 등이 함유되어 있는 질 좋은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 단련에 있어서도 동물성 단백질 보충제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저의 간단한 그냥 감동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의 아들이 지금 현재 고2거든요. 헬스클럽에서 개인 PT를 받을 때 선생님이 당연히 그런 헬스 단백질을 권해주셨는데 제가 저희 아미의 단백질을 권해서 지금 계속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근육 단백질 보충제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단백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흡수율과 아미노산가,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소화 흡수될 수 있는 찌꺼기가 남지 않는 그런 질 좋은 단백질을 먹어야지 근육이 생성되는 거지. 우리 몸속에
흡수되지 못하는 그런 단백질을 먹어도 소화되지 못하면 그게 근육이 생기지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 단백질을 저희 아들이 꾸준히 먹고 나서부터는 근육도 되게 예쁘게 생기고, 선생님도, 저희 헬스 선생님도, 이런 그 조금만 단백질이 그런 역할을 하냐고 놀란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당연히, 저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먹는 게 아니라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초빙교수 여에스더 박사는 한 방송에 출연해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동물성 단백질 보충제보다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단백질 보충제는 언제 섭취를 해야 되나? 만약에 근육을 만들고 싶다면 운동 후 30분 이내에 섭취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손상된 근육을 재생하고 더 강력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단연 운동 후 30분 이내에 섭취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자신이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이럴 때는 유청 단백질이나 카제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충제를 선택해야 하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카제인을 배제해야 한다. 과다 섭취할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욱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동양인들은 우유를 섭취하면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유당불내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우유를 먹지 않고 다른 걸로 칼슘을 보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런 유청 단백질이나 이렇게 카제인이 들어간 단백질이 저한테는 이제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뭐 부작용이 있다기보다는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저의 인체 구조상. 단백질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 임산부, 수유부, 활동량이 많은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공부에 많은 시간을 들인 수험생, 근육이 점차 줄어드는 40, 50대 이상의 중장년층과 노년층,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사람, 운동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단백질을 많이 소모하는 성인, 그다음에 음주를 자주 하는 사람,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 지방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좋은 단백질을 보충해야 하는 사람, 누가 먹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다 먹어야 합니다. 이걸 떠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면역, 우리 몸, 세포의 구성성분, 장기의 구성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서 스스로 생겨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필히 음식이나 보충제에서 섭취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노년층까지 다 드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바로 이 책, 내 몸을 살리는 오메가3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